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배터리 업체에 대한, 이 한국의 배터리 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년도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이야기를 그 하나의 기사로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 K배터리가 향후 3, 4년간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근거를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3, 4년만 할까요? 아, 더 간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3, 4년만 한다라고 그러면 조금 아쉽죠. 근데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좀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글로벌리 중국이라든지 뭐 다양한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는 모르겠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예측 가능한 3, 4년 정도까지는 좀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죠. 많은 K 배터리사들이 셀이건 뭐 소재 업체들이건 공격적인 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내년도 정도 되면은 그 일단 투자와 증설 이런 것들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배터리 시장 커질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거기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경쟁력을 할 수 있는 기술력들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물론 중국 업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밑에 아래 단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고급 시장에 있어서는 K 배터리가 이런 걸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수년간 우리가 이 시장에 있어서의 그 자리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또 글로벌리 미국이라든지 유럽 각국의 공장들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장악하는 능력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이 궤도리 오르기까지가 3, 4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야 근데 이제 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많은 배터리 그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화를 선언한 상태예요. 그게 이제 2025년서부터 2030년까지이기 때문에 2025년만 하더라도 3, 4년이죠. 결국 시간이 갈수록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소한 이러한 경쟁이 치열해질 때까지 이게 배터리라는 게 단순하게 기술력, 그러니까 돈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도 수년 동안 배터리 회사들이 적자를 시현하면서도 거기에 이제 올인했었던 것들이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은 완성 업체들이 내재화를 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어떤 돈을 쏟아붓는 거와 이것을 수익을 뽑아내는 것에는 시간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K 배터리가 얼마만큼 더 시장을 장악하고 확실하게 비교 우위를 나타내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사실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데 중국 시장에서 사실 중국 배터리 사용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거기를 제외하고 글로벌 그런 점유율로 살펴보잖아요. 그럼 그래도 중국 시장이 그렇게 큰데도 저희가 그걸 버리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저는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LFP 배터리가 이제 쌉니다. 근데 거리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배터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효용이 있는 것을 쓸 것이냐. 이게 배터리라는 게 서로 상극이죠. 무게와 거리는 서로 간에 무게가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나고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리가 줄어들고 하지만 거리는 늘려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상극인데 LFP는 하나를 양보한 겁니다. 거리를 양보하고 가격에 이제 승부를 건 거고요. 그게 중국에 이제 올인한 거고 우리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기술 경쟁에 뛰어들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교 우위를 나타낼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예 좀 다른 분야가 다르죠. 우리가 이제 고급 시장과 보급형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면 우리는 고급 시장에 이제 뛰어들었고 중국은 보급형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에 그 배터리 업계 주식 시장에서 좀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하나 꼽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흥행에 성공하겠죠. 근데 60조 정도랍니다. 60조면은 시장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객예탁금이 60조 정도인데 이 고객예탁금을 잡아먹을 정도의 물량이 들어온다는 거죠.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회사는 아니고요. LG화학에서 또 나온 건데 LG화학도 한 40조, LG에너지솔루션은 60조, 그러면 100조잖아요. 그러면 좀 밸류가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LG 에너지솔루션 LG 에너지솔루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SK도 있고 삼성도 있고 말씀하신 중국 배터리도 있기 때문에 경쟁이 더 격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자금이 또 분산된다라는 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갖기에는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제 앞서 저희 통화할 때도 나왔던 얘기긴 네. 한데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함으로써 ETF 구성 종목을 바꿔야 되기 네. 때문에 다른 쪽에서 물량이 출회될 수가 있다. 그래서 2차 전지나 배터리 쪽에 주가에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일단은 LG 에너지솔루션은 집중 현상들이 되니까 아무래도 대장주가 이제 신규 상장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산되는 건 있겠죠. 근데 저는 셋업체는 그렇게 중요시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회사가 되니까 물론 모회사가 되고 밑에 실적으로 땡겨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자회사의 실적을 땡겨온다라는 게 회계적으로는 맞죠. 근데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모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지분 가치를 따져주지 않는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LG 화학은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셋업체보다는 소재업체들을 중요시 봅니다. 셋업체들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화하게 되면 LG 물론 이제 모든 것을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하지는 않겠죠. 글로벌리 몇 개만 이제 가능하고 나머지 중소형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도 쌍용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배터리를 사다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이제 자동차 회사들에게 납품하는 것은 규모가 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 개념이라든지 길게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특히 LG 화학 주주 입장에서 본다라면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 LG 화학을 갖고 있으면 LG 에너지솔루션 상장과 더불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다. 글쎄요, 저는 어떠한 논리로도 그건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LG 화학 물론 화학회사로서 LG 화학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배터리 회사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그 LG 화학 본업의 가치로 평가를 해도 그런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봐야 되는지가 그렇죠. 화학회사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겠죠. 내년도에 되면 저는 원자재 가격은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선호 현상들이 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도 조금 올해보다는 고공행진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예상되는 게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SK 온에 네. 대한 분할 이슈. 사실 이제 물적 분할을 제재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그렇죠. 나오고 있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끝났지만 그 이후에 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솔솔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그렇죠. 제가 정말 이거는 좀 화가 난다라고 할 정도로 대주주들을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개인들 투자자금을 끌어다가 자기네 회사 차린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일단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런 것을 손을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당장 SK부터 이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적 분할 같은 경우 일단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두 가지 회사 짬짜면을 시켰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드릴게요. 짬짜면을 시켰는데 짜장면 갖다 주면서 짬뽕을 시켜 먹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처음엔 짬짜면이라고 해놓고 팔아놓고 네. 막상 물건 나올 때 보니까 하나 주고 하나 사 먹어라 이건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손을 분명 봐야 될 겁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나라만의 현상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소액 주주들이 집단 소송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차제에 이런 것들을 해서 대주주들이 정말 주주 무서운 걸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저런 모습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공정한 것이지 주주와 소액 주주와 대주주가 같이 서로 간의 눈치를 보는 것이 공정한 것이지 소액 주주는 한없이 끌려다니고 대주주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거는 불공정이다. 저는 좀 강한 어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짬짜면론과 함께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의견을 내주셨고요. 저 이렇게 해서 지금 내년도 좀 배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함께 보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멘텀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첨보입니다. 첨보는 배터리 4대 재료 중 하나인 전해액의 원재료인 전해질과 첨가제를 생산합니다. 회사가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전해질 중심의 증설에서 첨가제 증설을 추가했는데요.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LFP 배터리 채택률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 전해액 첨가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올해 101억 달러에서 2025년이면 146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요. 첨보의 2023년 전액 첨가제 매출 추정치는 1,040억 원으로 전사 매출의 2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전액 첨가제를 양산하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고 중국 경쟁사들은 호주와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석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에 따른 반사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객사를 넓혀 나가고 있는데요. 주가도 역시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과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나인테크입니다.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LCD와 OLED 장비를 LG전자 등에 납품해왔고요. 2018년 LG 에너지솔루션에 2차 전지 장비 공급을 시작해서 2019년부터 공급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런 나인테크는 수원 단지에 44억 원을 투자해서 기존 평택 공장 대비 42% 규모의 2차 전지 장비 공장을 신규로 증설하는데요. 회사 최대 고객사가 내년 1분기 상장 이후 공모 자금을 이용한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 예상되고요. 과거 고객사 해외 공장에 납품 계약을 확보한 메인 장비 업체로서 나인테크의 수주 잔고 증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 2차 전지 조립 장비 이외에도 전극과 활성화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품 라인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게다가 반도체 부품 소재 시장에도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인테크의 성장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2차 전지 소재에 함유된 철을 제거하는 탈철기 제조업체인데요. 습식 전자석 탈철기는 세계 시장에서 이 회사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리튬 광산과 전구체, 양극재 셀 업체 등의 탈철기를 공급하는데요.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중국이 80%를 차지하고요. 국내가 20% 수준입니다. 탈철기 생산 능력은 매년 급증해왔습니다. 지난해 말 월 80대에서 올해는 월 150대, 내년 상반기에는 월 200대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러한 장비 사업에서 나아가서 2차 전지 소재 임가공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재 임가공 사업은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음극재 등을 분쇄하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쪽에서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보 마그네틱도 어떤 흐름 이어갈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관련 종목 살펴보고 왔고요. 저희도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면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는 뭐 폐배터리가 나올 시기가 되긴 그렇죠.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SK도 그렇고 LG 쪽도 그렇고 폐배터리에 관련된 뭐 투자도 늘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부피도 있고요. 환경 문제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리사이클 하느냐라는 거 아니면 재활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폐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먼저 선점하는 것을 재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ESS 장치라고 ESS 용도로 쓰는데요. 일단은 뭐 폐배터리가 아무래도 뭐 급속 충전이라든지 전력을 보유하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도 일단 전력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개 단을 쌓으면 ESS 장치 그러니까 전력을 보관하고 있다가 위급할 때 그 전력을 빼쓰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리사이클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분해해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소재들을 지금 이제 우리도 소재라는 것들이 뭐 굉장히 이게 희귀금속이라든지 환경 파괴 이런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 간의 싸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호주 가서도 이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듯이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해가지고 다시 재가공을 해서 사용하는 이 시장은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 한 20조 원 규모, 이제 물론 이건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당장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게 그런 건데 이렇게 리사이클 정도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업체들은 앞으로 더욱더 부각을 나타낼 것이다. 지금 SK도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시장은 정말 우리가 휴대폰을 이제 부품을 휴대폰을 폐 휴대폰을 모아서 이걸 분해를 잘하면 거기 금과 은 같은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이것을 분해해서 그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 시장이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나눠지는데 그렇죠. 나눠지는 거죠. 재사용은 ESS라는 좀 한정적인 분야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재활용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렇죠. 보고 그렇게 보셔야 계신다. 된다고 말씀드리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요즘에 좀 마지막으로 드리는 단골 질문이긴 합니다. 네. 내년도에 이제 시장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 이런 고민인데 저도 요즘에 2차 전지가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좀 진입하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큰 기준은 셀과 소재를 나누자. 셀과 소재를 나누는데 셀이라고 그러면 뭐 엔솔 뭐 이런 것들이 셀이고요.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첨보 이런 것들이 소재죠. 저는 셀보다는 소재가 낫다. 여전히. 소재는 셀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셀은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하지만 셀이 경쟁이 격화될수록 우군는 것은 소재다. 그렇죠. 납품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높은 값 불어오는 곳에 주면 됩니다. 그래서 셀업체 이제 셀업체보다는 소재 확대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시점이죠. 네.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진입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저는 아직은 좀 이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찾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턴어라운드 할 때까지 추세가 반전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아직은 좀 조정 구간에 있다. 조정 구간이 오면 오히려 좋죠. 지금 여러분들 서두르지 않으실수록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분명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이 정도면은 바로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반등폭 나타날 때 보면 1~2% 정도예요. 근데 빠질 때 보면 3~4%씩 빠지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아직은 하락 추세돼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는 기다리면 싸게 살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배터리 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 또 내년 이 시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의 차영두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